안녕하십니까, 정환진입니다. 전업주부가 사업을 한다. 일반적으로는 잘 믿기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남미경 대표에게는요, 아주 자연스러운 시작이었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하다 부도를 내고요, 뒤늦게 남겨진 자기와 아이들을 위해서 생활전선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보험 영업도 하고요, 그야말로 닥치는 대로 일을 하다가 만두와 인연을 맺게 됩니다. 만두와 인연을 맺게 되면서 주부로서의 어떤 능력과 또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손재주까지 합쳐지면서 만두 회사를 만들게 되고, 이 회사가 어느 정도의 반석 위에 올라앉았습니다. 남미경 대표는요, 1963년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일남 3녀 중에 셋째였는데요, 어린 시절 아버지가 신발 디자인으로 일했습니다. 물론 그 신발 디자인한 내용을 어머니와 아버지가 동시에 신발을 제조했었고요, 당시만 하더라도 유명한 회사였던 건강제약 같은 큰 기업에 납품을 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그 시절만 하더라도 저작권이 없던 시절입니다. 그야말로 아버지 어머니가 아주 고생스럽게 만들어낸 제품들이 무차별로 모방되고요, 그 무차별로 모방된, 심지어는 자기가 만들지도 않은 제품들이 일방적으로 반품되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손해는 고스란히 아버지 어머니 몫이었습니다. 항상 약자 입장이었죠. 아버지는 누구보다 손재주가 좋았기 때문에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자들의 어떤 서름이라 할까요? 무차별 모방 앞에서는 장사가 없었던 겁니다. 이런 아버지의 재능을 남미경 대표는 어린 시절부터 받았습니다. 소꿉놀이 재료들을 본인이 손수 만들 수 있었고요, 뭐 인형을 만든다든가 또 다른 소꿉놀이 재료들을 스스로 만들 정도로 손재주가 탁월했습니다. 그런데 가난이 왼수였습니다. 가난이 결국 남미경 대표가 대학을 갈 수 있는 그 최소한의 약속마저도 포기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1982년에 태평양화학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물론 태평양화학에서는 화장품을 방문해서 판매한다든가 메이크업을 한다든가 혹은 화장품 값을 수금한다든가 하는 일을 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업주부였던 남미경 대표가 과연 그 영업 일을 해낼 수 있었을까요? 판매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수금까지 하기에는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마음의 부담도 심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1986년에 남미경 대표는 결혼을 하게 됩니다. 물론 결혼과 함께 남미경 대표는 전업주부를 선택을 합니다. 회사에는 사표를 내고요, 또 자기 나름대로의 남편의 내조에 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사업을 하겠다며 회사에 사표를 낸 거예요. 자기가 봐서는 그렇게 많이 생각해 본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창업이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창업이라는 게 그냥 마음만 가지고 돈만 가지고 하는 것이 창업이 아닙니다. 자기가 분명히 잘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다양한 지식을 겸비해야 된과 동시에 그만한 네트워크를 보유해야지만이 창업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턱대고 사표를 내고 창업을 한다? 이것은 실패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남편도 그랬습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어느 날 남편은 창업을 하는가 싶더니 얼마 가지 않아서 패망하게 되고요, 그리고는 쫓기는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남편은 연락이 두절되고요, 결국 남은 아이와 본인은 뭔가를 하고 살아야 되는데 안타깝게 된 거죠.
결국 남미경 대표는 이혼을 선택하게 되고요. 스스로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바로 아이 엄마이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지만 전업주부를 하면서 본인이 선택했던 것은 영업이 힘들어서였습니다. 그래서 전업주부를 선택을 했던 거죠. 근데 그게 쉽지는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남편이 연락이 두절되고 뭔가를 해야 될 시기에 굳은 마음을 가지고 일어섰던 거죠. 그러면서 구직에 나섭니다. 아이를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그때 지인의 추천으로 1992년에 보험회사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과거에 투정을 부리는 처녀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뛰는 아이 엄마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것저것 없었습니다. 아이 등에 업고 그냥 영업에서 나서는 거예요. 어디라도. 보험을 팔 수 있다면 그 어느 곳이든지 가서 보험을 팔고자 마음을 먹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남미경 대표가 맡았던 일은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직원을 모집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나마 보험을 판매하는 것보다는 조금 거부감이 덜한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그게 처음 하는 사람이 보험 상품 판매 직원을 모집한다고 쉽게 모집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야말로 맨 땅의 헤이딩인데, 맨 땅의 헤이딩도 헤이딩 나름이지 무작정 한다고 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뭔가 다른 생각, 차별화된 생각이 필요했던 겁니다. 남미경 대표는 고민에 빠집니다. 그때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이 동병상련 마케팅입니다. 나처럼 아이가 둘, 셋이 있는데 부양은 해야 되겠고 직업은 없다. 이런 사람들을 모으면 되지 않겠느냐. 쉽게 말하면 동병상련 마케팅을 생각하게 됐던 거죠. 그때부터 남미경 대표는 아이 엄마만 찾아놨습니다. 생활고에 찌들고 있는 아이 엄마를 찾아서 일자리를 제안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흔쾌히 수락할 수밖에요. 그러면서 그 속에 핵심인 언니 마케팅까지 곁들입니다. 그 보험회사 상품 판매 직원이 아프다. 그때는 본인이 스스로 가서 아이도 봐주고요. 식사도 챙기고 청소도 해주고 그야말로 큰언니처럼 곁에서 돌봐주는 거죠. 그러면 그 보험회사 상품 판매 직원은요, 몸이 낫고 나서는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남미경 대표를 위해서 일해주는 거예요. 물론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것도 되죠. 보험 상품을 판매를 하니까요. 점점 남미경 대표는 그런 일을 하면서 열정이 가득한 열혈 여성으로 변해갑니다. 정말 1년 만에 1993년에 보험 상품 판매 직원 모집을 하는 영업 부분에서 전국 2등을 합니다. 그야말로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거죠. 전업주부였던 그 마음을 다 버리고요. 아이 엄마란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상대를 하게 되는 거죠. 아이 엄마는 강합니다. 강하니까 1년 만에도 전국 2등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때 부상으로 유럽 여행을 선물 받습니다. 그때부터 신납니다. 왜? 새로운 신세계를 가니까. 이런 걸 보면 남미경 대표는 충분히 CEO적인 자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새로움에 대한 갈망, 갈구, 이것은요 CEO들이 맞을 수 있는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거든요. 실제로 유럽 여행을 가서도 새로운 문물을 보면서 너무 신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뭔가 취하기 위해서 여행 가이드하고도 아주 친해집니다. 물론 여행 가이드에게도 평소 자기가 했던 것처럼 언니 마케팅을 하는 거죠. 일도 도와주고 짐도 날라주고 사람 수도 잘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친해지는 거예요. 그때 그 여행 가이드는 속 이야기를 털어놓는 겁니다. 자기는 여행 가이드를 하면서 만두도 판매하고 있다. 한국에서 들여와서 만두를 판매하고 있는데 이거 돈벌이가 쏠쏠하다. 그래? 내가
보험 상품 판매 직원을 모집하면서 만두를 팔 수 있다? 두 가지도 병행할 수 있겠네?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여행 가이드에게 물어봅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만두를 납품받습니까? 했더니 한국의 인천에 있는 만두 공장이었습니다. 남미경 대표는 그 즉시 돌아오는 그 즉시 말입니다. 그 비행기 안에서 사업기획서를 씁니다. 그래야지 그 인천에 있는 만두 공장에 가서 내가 나 이런 사업을 하고 싶은데 저한테도 주세요 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남미경 대표는 귀국길에 사업계획서를 썼어요. 그 길로 셋불도 당김에 빼라고 인천에 있는 만두 공장으로 갑니다. 바로 얼전식품이었습니다. 근데 얼전식품 사장은 만두 자랑이 늘어진 거예요. 실제로 맛있으니까. 직접 만두 소도 만들고 피도 제조한다. 실제로 먹어보니까 맛도 정말 좋다. 그러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내가 총판을 해도 안 되겠느냐 했더니 얼전식품 사장은 아주 단칼에 거절해버립니다. 내가 당신 언제 봤다고 총판을 주냐. 그런데 남미경 대표는 그때부터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다음날 다시 방문해서 웃는 얼굴로 제가 총판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물론 또 거절 맞죠. 계속해서 찾아갑니다. 유비가 제갈량 찾아가듯이 삼고초려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얼전식품 사장도 아이고 내가 졌습니다. 그래 한번 팔아보십시오. 그렇게 총판을 구입합니다. 그때 남미경 대표는 트럭을 한 대 구입했어요. 이제는 보험과 만두를 병행해서 팔아보자 하고 생각합니다. 그게 1996년입니다. 자, 이때 만두를 어디 가서 팔았을까요? 남미경 대표는요. 분명 트럭에다가 만두를 싣고 한 지역을 공략합니다. 기본적으로 마트가 멀고 교통이 나쁘고 아파트는 많은 가구 수가 살고 이런 곳을 집중 공략합니다. 그때는 이제 창피하지도 않아요. 과거에 처녀 시절에 했던 그 쑥스러움, 투정 부리던 남미경 대표가 아닙니다. 전업주부였던 그 남미경 대표가 아니라 이렇게 확성기를 들고 본인 스스로가 자랑을 하고 다니듯이 아주 열렬하게 영업을 합니다. 주부들도 대환영이죠. 마트도 머니까 교통도 나쁘고 그런데 맛이 좋거든요. 하루에 70만원, 80만원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대박이죠, 대박. 그런데 겨울철을 접어드니까 상황이 조금 달라집니다. 일단 주부들이 밖에 나오기가 좀 힘들잖아요. 추우니까. 그러니까 매출이 조금씩 감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전식품 대표에게 아이고 겨울이 되니까 참 만두가 판매가 잘 안 되네요 했더니 아이고 이 사람아 시장이 거기밖에 없느냐. 마트에 영업을 해도 되지 않느냐. 할인점도 많고. 그거였습니다. 그때까지 남미경 대표는 트럭으로 마트가 멀고 교통이 불편한 아파트 단지에서 팔 생각만 했지 마트에 직접 들어갈 생각은 안 했었거든요. 아, 이게 아이디어가 될 수 있겠다. 남미경 대표 그 길로 보험회사 일까지 그만둡니다. 나는 2마리 토끼를 잡을 자신이 없는 거예요. 1마리 토끼도 제대로 잡자는 거죠. 만두 판매에 집중하자. 그러면서 마트로 영업에 나섭니다. 마트에 영업을 나서면서 이렇게 시식회를 매일 열겠다고 제안을 하는 거죠. 물론 처음 가면 어느 누구도 예 그렇게 하십시오 하지 않습니다. 안면을 트고 얼굴을 익히고 그 사이에 자그마한 정들이 포말처럼 쌓여서 물방울이 될 때 그때 반응은 오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곳을 찾아가지만 거절에 거절을 맞죠. 그러다가 여의도에 있는 거평마트에서 한번 해보십시오 하고 수주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납품을 해서 이렇게 매일 시식 행사를 여는 거죠. 근데 이때도 남미경 대표는 차별화를 선택합니다. 물론 시식하는 데가 마트니까 많겠죠.
남들은 시식을 하고 물건을 안 사면 그 표정에서 나옵니다. 짜증하고. 근데 남미경 대표는 절대로 그걸 안 하기로 합니다. 절대 친절. 시식만 하고 그냥 가더라도 안녕히 가십시오. 또 오십시오. 하고 아무리 사주지 않더라도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시작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도 남미경 대표의 웃는 모습에, 이 웃는 모습에 발걸음을 멈출 수 있게끔 만드는 거죠. 그러면 한 번, 두 번 멈추다 보면요, 결국은 이 웃는 모습에 끌려서 결국은 한 개, 두 개 사기 시작합니다. 그에 따라서 매출도 늘어나고요. 절대 친절이 결국은 매출 상승으로 이어졌던 거죠. 물론 하나의 마트에 성공하고 나니까 그 다음 마트를 또 수주하기 시작하는 거죠. 신세계 마트도 하고요, LG 마트도 하고요. 매출이 늘어나니까 혼자 감당이 안 되니 동생까지 합류도 시킵니다. 한 달에 500만 원의 수익까지 떨어집니다. 그야말로 전업주부의 투정 부리는 처녀가 만두 판매의 달인이 돼버린 거예요. 정말 신이 났잖아요. 이렇게 너무 좋은 일이 있으면 반드시 막아 끼게 되어 있습니다. 호사다마라고. 그때 만두 속에서 대장균이 나왔다는 만두 대장균 파동이 터집니다. 만두소 중에 단무지를 활용하는데 그 단무지 속에 균이 들어있었다는 거죠. 세상은 만두가 없어져야 될 정도로 난리 법석이었습니다. 을전식품도 그냥 나는 제대로 만들었는데 왜 나까지 덤으로 저렇게 비난하느냐. 난 이제 더 안 하겠다. 순식간에 남미경 대표는 이렇게 신났던 사람이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되는 거예요. CEO의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바로 이 위기 때 자기의 재능을 발휘를 합니다. 선택은 하나뿐입니다. 지금 만두를 계속 팔려면 다른 공장을 섭외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때 남미경 대표는 본인이 만드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내가 깨끗한 만두를 만들어서 팔자. 그러면서 뛰어다닙니다. 공장부터 수배를 해야 되니까. 경기도 양주에 있는 50평 건물을 임대를 하고요. 거기에 만두소나 피를 제조해봤던 그런 남자 직원 2명을 고용한 다음에 만두를 빚는 근처 아주머니들을 직원으로 채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1999년에 한만두 식품을 창업을 합니다. 한만두 재밌죠? 한만두 하네. 그런 의미입니다. 그야말로 무식한 도전입니다. 무식한 도전. 그렇지만 가능한 도전이었습니다. 창업이라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잘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만두를 잘 팔았잖아요.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만두 파는 지식은 누구보다 많습니다. 트럭으로도 팔아봤고요. 마트에도 팔아봤고. 거기에 대한 다양한 네트워크, 이미 돌아다니면서 네트워크가 많이 갖춰져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놓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본인의 제조 경험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남미경 대표는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날부터 직접 구리청과 시장에 가서 신선 재료를 구입했어요. 직원들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아침부터. 그냥 새벽부터 던져주고, 너네들이 제조해주면 나는 내가 판매를 하겠다. 나는 이미 많은 판매의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능하다. 그런데 팔 수 있는 양이 안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저 정도의 직원이면 내 혼자 팔 수 있는 양은 나오겠지 했는데 내 혼자 팔 수 있는 양까지도 안 나오는 거예요. 재주가 너무 적고 또 맛도 없어요. 게다가 들어가 보니 위생은 위생대로 엉망인 겁니다. 아무리 영업의 달인이라 해도 무용지물인 거예요. 맛이 없는 만두를 그것도 소량으로 만들어내니까 거래처에 맨날 답보 상태고 수입은 미미하고 당연히 돈은 없죠. 임금은 체불대불 수밖에요. 빚을 내서 월급을 주기는 하나 뭐 결국
신용불량자로 그냥 전락하고 말죠. 그야말로 극악한 위기에 봉착을 합니다. 그때 깨닫습니다. 내가 만두 제조를 해봤으면 이런 경험은 없었을 텐데 하고 후회까지 합니다. 그런데 CEO들은요, 이렇게 위기 상황이 올 때 스스로를 돌볼 줄 압니다. 남미경 대표는 어린 시절 동네에서 가장 맛있게 만드는 만두 가게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가게 주인에게 만두를 제조하는 비법을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어린 시절 남미경 대표를 잘 알고 있는 가게 주인은 비법을 전수해 줍니다. 열정이 세니까 이미 최악의 위기에 와 있는데 못할 게 뭡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만두 제조를 배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만두가 그냥 만두가 아닌 겁니다. 만두 속을 섞어야 되고 반죽해야 되고 피를 밀어야 되고 또 싸야 되고, 이게 그 과정마다 모두 비법이 존재했던 겁니다. 영업으로 해봤으니까 판매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조에는 굉장한 경험이 필요한 거였어요. 공부하고 연구하고 스스로 매달리고, 아무리 내가 최악의 위기 상태라고 하더라도 일을 하고 있으면 행복한 게 CEO거든요. 남미경 대표는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서 실제 레시피도 연구하고요. 현장에 공장에 와서는 또 현장 실습까지 합니다. 실습까지. 그렇게 6개월 정도를 공부를 하고 나니까 이제 제조에 대한 어리풋한 맛을 알겠는 거예요. 뭔가 어린 시절에 먹어봤던 맛있는 만두 맛을 재현해낸 겁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변합니다. 먹는 걸 만드는 공장에서 이래서 되겠느냐. 전부 위생복을 착용시키고요. 공장 청결 운동을 유지합니다. 그리고는 가장 핵심, 김치나 고기를 국산으로 사용합니다. 비싸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비싸기 때문에 영양도 만점이라는 것을 더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서 직접 대표이사가 영업에 나섭니다. 물만두와 고기만두를 들고 과거에 본인이 했던 것처럼 시식회를 제안하면서, 그런데 거기다 하나 더 이렇게 가서 시식회를 하겠다고 제안하는과 동시에 공장의 전체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죠. 우리는 이만큼 깨끗하게 만들고 있다. 위생복을 착용하고 있는 상태, 공장이 청결한 상태, 그리고 국산 재료를 사용한다는 것까지. 당연히 관계자들은 대단하게 생각하죠. 위생만두인 것을 그냥 확인됩니다. 그랬더니 바로 백화점부터 계약하기 시작합니다. 현대백화점,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 분식집도 김간의, 종로김밥 이런 데서 다 계약하자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결국은 입소문을 만들어낸다는 건데, 입소문은 항상 일파만파입니다. 그랬더니 한일식품이라는 큰 회사에서 OEM 제안까지 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부산에 있는 정진식품에서 OEM 제안을 옵니다. 그야말로 연이은 대박이죠. 2003년에는요 월 3천만 원 수익까지 됩니다. 과거에 아주 최악의 위기에 신용불량자까지 갔던 남미경 대표는 그 순간 모든 빚을 탕감을 하고요. 회사 규모까지 확대를 시켜 나갑니다. 그야말로 행복한 시간의 영속이었죠. 사업은 확장되고 순이익은 정대되고. 그런데 또 악마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남미경 대표에게 또 한 번의 시련을 주는 거예요. 2004년에 쓰레기 만두 파동이 일어납니다. 마찬가지로 곰팡이 단무지를 사용해서 만두 속을 만들어서 만두를 만들었던 거예요. 물론 매출은 그냥 그대로 급전직하 꼬꾸라지고요. 재고는 쌓이고요. 직원들은 출근해도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만들어 놓으면 유통기한만 넘길 뿐인 거죠. 어쩔 수 없이 인력 구조조정에 나섭니다. 여직원에게는 무급휴가를 주고요. 남자 직원에게는 50% 감봉을 했습니다. 물론 직원들 다 수긍을 하고 귀가를 했죠.
남미경 대표는 다시 스스로 자괴감에 빠집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련만 안겨주는지,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와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아파합니다. 냉동창고에 들어있는 만두를 보고 나니까 속은 더 시린 거예요. 눈물까지 펄펄 납니다. 그래, 이제 그만하자. 이 정도면 충분히 했다. 남미경 대표는 회사를 접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정말 쓸쓸하게 어두운 공장을 뒤로한 채 공장 문을 나섭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짐을 정리하자고 회사에 출근을 합니다. 그런데 깜짝 놀라고 맙니다. 회사가 너무 깨끗한 거예요. 들어가는 입구부터. 공장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여긴 더 난린 겁니다. 공장을 청소한다, 바닥을 닦는다, 전 직원이 출근을 해서 공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겁니다. 순간 눈물이 왈칵 나는 거죠. 나도 포기했는데, 나도 못하겠다고 포기한 것을 직원들이 나와서 이렇게 지키고 있으니까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남미경 대표는 스스로 부끄러워합니다. 그러면서 주먹을 불끈 다시 쥐고 다시 한번 해보자. 그리고 이 직원들과 동시에 메뉴 개발에 들어가는 거예요. 남들과 다른 메뉴, 쓰레기 만두, 대장군 만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의 만두를 만들어내자. 직원들도 동참합니다. 물론 시행착오는 많죠. 다양한 만두소를 넣어가면서 우리만의 만두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니까요. 그래서 만들어낸 게 바로 2006년에 만든 쭈꾸미 만두입니다. 쭈꾸미 만두. 고민해서 만들었으니까 고민만큼 나온 거예요. 아주 새롭고 건강한 만두가 나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만두피도 크롤렐라를 넣은 초록색 만두피도 만들고요. 강황을 넣은 노란색 만두피도 만들고 뭔가 다른 걸 만드는 거예요. 한 만두 한 해 하는 이야기처럼 대표 만두를 만들어내는 거죠. 고기 만두, 김치 만두, 쭈꾸미 만두. 누구도 흉내 못 낼 만한 것은. 물론 거래처는 갔더니 아직도 거기는 쓰레기 만두 파동 중이었습니다. 반응은 미미하고 고민이 깊어지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직원들과 함께 눈물 나는 만두를 만들어냈는데 판로가 개척 안 되니까 답답하죠. 그때 생각한 것이 인터넷이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직접 판매를 하게 되면 중간 유통비도 절감을 하고 또 싸게 나갈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 그 인터넷에다가는 공장에서 어떻게 만두가 만들어지는지를 다 보여주는 거죠. 위생복장을 입고 바닥이 깨끗하고 또 만두 제조 과정을 세세히 보여주는 거예요. 심지어는 포장하고 유통하는 과정까지. 그러면서 거기에 아이디어 하나 들었습니다. 1:1 판매를 시행하는 거예요. 고객한테 한 세트를 판매를 하게 되면 그만큼 세트를 불이웃돕기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야말로 일석이조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매출 올리고 이웃 돕고. 그렇게 많은 아이디어를 넣어서 2009년에 인터넷 쇼핑몰을 오픈합니다. 오픈하자마자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었습니다. 입소문도 많이 나고요. 그야말로 주문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 여세를 몰아서 만두도 더 좋은 만두를 개발하기 위해서 기업 부설 연구소도 만듭니다. 그러면서 항암 효과가 있는 흑미에 주목하게 되고 그 항암 효과가 가득 들어있는 흑미만두까지 개발을 했어요. 2012년에는 특허까지 획득합니다. 그야말로 한만두 한 거죠. 특유의 브랜드까지 개발했으니까요. 공장의 위생혁신도 당연히 동시에 병행을 합니다. 햇섭을 도입해서 청결 상태를 더 공고히 하고요. 조직도 관리부, 메뉴 개발부, 생산부, 마케팅을 만들어서 아주 체계적으로 움직이게 만들고요. 쇼핑몰도 신뢰도를 중심으로 해서 특히 햇섭을 강조하면서 업그레이드를 하고요. 그랬더니 예전 거래처들이 다시 다 손길을 뻗치는 거예요. 백화점들, 분식 프랜차이즈들, 마트들까지 안전먹거리를 제공하니까 손길을 뻗칠 수밖에요. 위생 만점, 건강 만점, 친절 만점이잖아요.
입소문은 계속 정복됩니다. 매출이요? 작년에 40억 했습니다. 올해 100억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남미경 대표는요, 이처럼 끈기 있게 전업주부였지만 아이 엄마였고요. 투정 부리는 처녀였지만 열정 많은 CEO였고요. 스스로 변화하고 도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신뢰를 쌓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남미경 대표의 끈기 경영입니다. 대한민국 1등 만두집이 되고자 하고요. 지금은 한만두 프랜차이즈까지 꿈꾸고 있습니다. 분명히 본인이 꿈을 꾸면 실은 하는 사람입니다. 또 실은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